자,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출근길에 보니까 뭐 아파트 앞이나 건널목에 인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요. 자, 시도지사, 교육감 각 17명,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 시도원 737명, 시군 구의원 2927명, 제주도 교육의원 5명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2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광역단체장 정도 빼고 구청장에 누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어느 당에 누가 나왔는지, 나온 당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제대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교육감에 누가 나왔는지를 아시기나 합니까? 그 다음에 구의원도 뽑는데 기초의원 이런 데는 누가 나왔는지 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 저는 왜 이런 선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부분이 광역단체장 외에는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은 왜 뽑아야 되는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뽑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 번호 따라서, 내 지지하는 정당 따라서 쭉 일렬로 찍는 형태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적어도 선거를 하려고 하면 선거에 찍을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이 정보나 또 찍고자 하는 의욕 등이 맞물려서 내가 한 표를 찍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라도 해보고 선거가 돼야 되는데, 생전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앞에 와서 1번, 2번, 3번, 4번 잠바 입고 어깨띠하고 인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함 줍니다. 명함 그거 받아가지고 이름이라도 외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길바닥에 버리지요. 그래서 이런 선거를 도대체 왜 하느냐. 자, 이 선거도 나간 사람들은 선거 비용 국고 보전 운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딴 선거를 갖다가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선거를 임하는 여당과 야당의 정당들의 태도도 틀렸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당은 평화라는 겁니다. 지방선거하고 평화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야당은 지방선거의 드루킹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주 대놓고 여야가 다 정치 이슈를 내걸고, 야당은 종전선언 주장하는 문재인 탄핵하라. 그리고 야당은 드루킹 사법방해, 수사사법방해, 문재인 탄핵하라. 이래 내걸고 붙고, 여당은 남북 평화협정 방해하는 한국당을 해체하라.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내걸고 서로 그냥 이번 표결에 따라서 결론 짓자고 그냥 패싸움을 하든가. 전혀 지방선거하고 관계없고, 보면요, 이런데 나서는 사람들만 나서요. 이거 완전 꾼들이 따로 있어요. 동네에서 각종 단체장 맡으면서 설치고 다니던 사람, 사업 때문에 필요하는 사람, 업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런데 계속 선거에 나섭니다. 그래서 동네의 기본적인 정치꾼들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주고, 그거 뽑는다고 하루 놀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선거 비용 보전까지 받아가고, 그리고 이런 선거를 하라고 중앙당에는 또 선거 지원금 대주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저는요,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날 제가 한마디로 찬물을 좀 끼얹어야 되겠는데, 저는 지방선거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역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을 세 개를 통합해서요, 하나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초의원을요, 지금 2만 명, 3만 명 이런 기초단체가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초단체들 중에 농촌 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 3만 명 단위로 줄어든 기초단체도 이제 곧 생기고, 그렇죠. 거기에 떨어지는 이런 시군도 생기는데요.
이런 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지역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선거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옛날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인구는 아주 거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면별로 또 기초의원 뽑고 군별로 광역의원까지 또 뽑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의 대변자들이 정확하게 인구 비례해서 대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도 지금 편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출마자도 모르고 표 찍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당선되는 사람은 자기 능력하고 관계없이 문재인 덕이나 안 그러면 민주당 간판 달아서 당선되고, 안 그러면 지역 출신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당선되거나, 안 그러면 전남 광주에서 당선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공천만 받으면 나는 자동으로 당선이에요. 선거 안 하고 있으면 욕할까봐 그냥 선거운동 하는 척 하면서 차 타고 여기저기 갔다가 아침마다 인사 좀 하고 그냥 다니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정가나 탈세나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오면서 좀 해봤어요. 지하철 안에서. 이러는 것보다 AI를 보고 골라라고 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어떻게 골라라냐. 정가 있는 놈들 찾아가지고 가중치를 매겨서 정가별로,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가를 보고 또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또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캐리어를 가지고 정말로 이전에 의원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가 가지고 또 감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될 놈을 골라내고 마지막에 될 놈만 추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저보고 무슨 놈이나 말 함부로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만 없어져도 대한민국의 지방의 토나 지방의 이 부패가 청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출마자들 후보들 다 합치면 숫자가 말입니다, 한 10,000명쯤 될 거예요. 출마한 사람들이. 저 10,000명만 한국에서 사라지면 한국 사회가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찍는지, 도대체 자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방의 토나 지방의 한마디로 권력의 이 목이 마른 꾼들을, 정치꾼들을, 안 그러면 정당의 심부름 꾼들을, 그걸 왜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권력을 맡기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고 해외 연수를 빙자한 놀러를 보내주고 카드를 쓰게 하고 이 짓거리를 해야 되고 심지어 기사까지 대줘야 되고 비서까지 대주면서 이 짓거리를 하느냐는 거죠. 보좌관도 대주고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교육감 선거는 특히 한번 봅시다. 아무도 관심 없고요. 예? 그냥 교육감이 나와서 딱 특징은 한 개입니다. 정교조의 우호적이냐 아니냐, 그거 한 개 말고는 교육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국민들도 없고, 교육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교육 자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교육감 선거를 왜 해야 됩니까? 자,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뽑는다는데, 이거는 왜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라서 교육감을 안 뽑고 교육의원을 뽑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하면 아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 지방자치 하지 않고 교육감 안 뽑고 할 때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좌파들은 그렇게 하겠죠. 정부의 관변이 관철됐다 하겠지만은, 대신에 장점은 교육판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 선거로 이 교육 현장이 거의 정치판에 그냥 아사리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면서 그야말로 동네에서 3,6급들을 뽑아가지고 지방자치를 맡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과감한 지방자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사법권 남용 의혹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정권이 또 새 건을 하나 잡아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불을 끌라고 새 건수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KTX 승무원, 뭐 정교조, 뭐 통진당 등 몇 개 이렇게 정권이 관심이 있는 이념, 뭐 노동,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권과 사법부, 즉 대법원이 무슨 뭐 상고법원 같은 대법원의 이 원로 판사들의 이해관계와 관계 있는 문제를 처음에는 박 정권이 부정적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대법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준다라는 목표 하에서 주요한 정치, 노동, 뭐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정권의 의도대로 이렇게 판결해 준 의혹이 드러나서 이제 이걸 연루 판사들을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이 이제 바뀌니까 온갖 그간의 물밑에 있던 내용들을 다 끄집어낸 것 같은데요. 자, 판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은 부분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판결을 한 일이 몇 건이나 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가 솔직히 말하면 판사들이 제일 정부 말을 안 들은 때고 그 외에는 정권에는 굉장히 말을 잘 듣지 않았냐. 박근혜 정권의 때야말로 판사들이 전부 그냥 판사들 다수의 속성인 좌파적 형태의 판결을 쉽게 한 정권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이 법대로 내 처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갖다가 남용을 해서 정치 권력과 거래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드루킹 문제에 있어서 이 정권이 지금 검찰, 경찰, 심지어 청와대 또 이 판사, 저는 판사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판사가 문제예요? 드루킹 사건과 관련을 해서 이 검찰이 내놓은 접견 제안이나 서신 금지에 대해서 판사가 그걸 받아주고 또 국선 변호인을 갖다가 임명을 해주고 그 국선 변호인이 드루킹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판사는 정권의 이해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구치소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배성희 변호사가 접견 가고 뭐 그리고 또 서신을 보내도 지금 전달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어요. 드루킹은 변호사를 임명할 권리에 대해서조차도 한마디로 자기 권리를 행사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일 또한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복잡한 이름처럼 드루킹과 관련한 검찰, 경찰, 판사, 구치소장 등에 대한 정권의 권력 남용 혐의로 사법 처리가 될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 김경수가 이제 간이 좀 배밖에 나왔어요. 드루킹 문제, 정치가 도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죠. 이미 경남 도민들은 일방적인 흠집내기, 흑색선전, 네거티브 형태의 구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내고 있다 하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지가 제일 먼저 요구했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이니 한번 해봐라. 이제 간이 커진 거지요. 왜? 특검 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나는 뭐 더 이상 조사 받을 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밀어주면 이렇게 간이 커지는 겁니까? 자, 변협은 특검, 드루킹 특검의 후보를 추천한다면서 지금 완전 깜깜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찬데요. 변협이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부터 후보자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깜깜이 특검 추천이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임자를 갖다가 뽑으려면 널리 언론에 공개를 하고 누가 후보로 추천되었고 어떤 사람은 왜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검증이 되라고 변협에 맡기지, 그냥 깜깜한 데서 누구 하나 뽑으려면 굳이 변협에 맡길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검사 퇴직 오비 모임에 맡기면 돼요. 정부가 이제 드루킹 특검을 의결을 했는데, 자, 특검법이 공포되었는데, 문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발송을 했네요. 정부의 공포 절차가 완료되니까 특검 요청서를 인사혁신처로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특검 추천을 야 3당에게 이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협은 6월 4일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후보자 4명을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에게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평화정의 그 교섭단체 있죠. 거기에 세 군데에다가 특검 4명을 이렇게 변협이 추천한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 야 3당은 그 중에 2명을 골라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참 복잡하게들 합니다. 서로 못 믿으니 이렇겠죠. 그런데 변협이 지금 드루킹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변협의 후보 추천 위원 선정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후보 추천 위원 구성을 협회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요. 변협의 규칙상으로는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해야 되는데, 변협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이사회 심의 없이 추천위원을 회장이 그냥 임명 위촉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서 위원장 1명하고 그 다음에 기타 각계 대표로 구성된, 변협 산하 각계 대표로 구성된 한 10여 명의 추천위를 구성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협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를 고수하기 위해서 협회장에게 위임했고, 협회장이 10여 명의 추천위원을 임의로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변협 회장이 성격이 지금 야당에 가깝겠어요? 여당에 가깝겠어요? 대체적으로 변협은 오래전부터 이 현 여권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변협 회장이 혼자서 추천위원을 10여 명이 되는 사람을 다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면 변협 회장 마음대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천위원이 누군지, 어떻게 임명됐는지, 후보가 누군지, 특검 후보가 누군지도 다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는 어떤 내용도 지금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특검 후보 추천이 진행되고 있고, 한 번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특검 후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변협은 추천위원들에게도 후보자 명단, 경력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성향, 인성 기준 등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2번, 3번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지식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후보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건데, 아무런 정보도 없던 사람들이 비밀로 있다가 어느 날 와서 첫 회의에서 누구 할 거냐 해서 끝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결정이 되겠어요? 4명이? 변협 회장 마음대로 결정이 되게끔 되는 거고, 추천위원은 전부 변협 회장의 척건들이거나 통제 가능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일부 추천위원은 변협이 낙점한 몇몇 인사들을 거수기하라는 거 아니냐고 지금 불만까지 품었고, 또 지금 선정 방식도 우스운 게 추천위원이 8명을 선정을 하면 협회장이 그 중에 4명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방식이 변협에서 4명을 올리면 국회에서 또 2명, 대통령이 1명인데 이제 변협 회장도
지권한을 행사한다고 8명 중에 4명을 뽑는 권한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변협은 보안 유지 하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드루킹 특검을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특검이 되면 특검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정치 눈치 보다가 정권 눈치 보다가 끝나지요. 그래서 국회가 변협에다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맡겼는데 근데 변협에는 이사회라는 공식 조직은 무력화되고 거의 회장이 개인으로 지금 원맨 쇼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드루킹 특검을 왜 변협이 해야 돼요? 그냥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뺑뺑이 돌려가 뽑아줄게. 그게 더 공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배 변호사가 오늘 그 주말 방송을 찍으려 했는데요. 급히 서유기, 드루킹의 접근, 서유기의 접견이 지금 네. 됐다. 오늘 오후 4시 반에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기자를 통해서 이 서유기 씨의 생년월일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틀려가지고 접견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두 번째로 받은 이 생년월일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오늘 오후에 접견을 하러 지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소장님, 이 서유기를 만나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서유기는 23일 날 접견 제한이 됐고 네. 지금 서유기가 지금 대선 때도 댓글 조작을 했다고 네. 실토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커지게 된 장본인이죠. 그래서 서유기가 지금 국선 변호인이 임명이 돼 있을 건데 같은 변호사예요. 드루킹이랑. 그래서 당신의 이익이 이대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결국 꼬리 잘려서 당신만 다친다. 정권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민과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춰야 된다. 나를 선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치소 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측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유기를 신청했을 때 나가서 거부하고 알아.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드루킹은 아마 만나면 한다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접견을 아예 지금 뭉개고 있고 서유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연륜이나 이런 게 네. 그리고 수사에도 협조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서유기를 통해 가지고 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접견을 마치고 그 되는 대로 소식을 내일 또 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파이팅. 네, 화이팅!